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8월 4일 0시 드디어 강제징용기업 일본제철의 자산 압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에게 징용 피해자 4명의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인당 1억 원씩 배상할 것을 선고했으나 일본제철은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 P&R 주식 압류를 신청했고 해당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하여 현금화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인데요. 일본 제철의 경우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를 해야 일단이라도 집행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또다시 보복을 준비하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NHK는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법원이 자산 매각을 명령해 현금화가 진짜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응 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준비한다던 충격적인 보복 조치 방안 한 가지가 언론에 드러났습니다. 혼자만 죽을 수 없으니 맞불 정책으로 일본도 똑같이 한국 정부,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애초에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를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본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열심히 검토해봤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방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고위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일본이 막무가내로 한국 정부 자산을 압류하면 주권 면책 특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면 또 일본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역시 일본 헌법상 재산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등의 카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치졸한 수까지 생각해보아도 아직까지 뚜렷한 수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일본 정부는 공은 한국에 있다며 자산 매각까지 가서 보복카드를 꺼내기 전에 좋게 해결하자는 식으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 압류까지 가지 말자고 우기고 있는 일본이 그토록 반대하던 것이 또 하나 벌어지고 있죠. 바로 일본 수출 규제를 WTO에서 재판받는 것. 그러나 결국 최근 한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이 설치되었고 본격적인 재판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새 들어 특히나 자주 유감을 표하게 된 일본은 이에 또다시 강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일본이 내심 믿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입니다. 최근 미국은 패널 설치 후 첫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국 안보상의 규제라며 이는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WTO 패널 분쟁에서 노골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옹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막강한 일본의 로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으며 한국의 WTO 제소 대신 정책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입 의지라고 보기 이전에 사실 미국은 자국의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중국 통신사 화웨이를 축출한 것으로 중국으로부터 WTO 제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화물 경유를 막았을 당시에도 해당 무역 분쟁에 대해 미국은 일관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패널 분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기업 간의 한일전입니다. 일본 반도체가 몰락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이 꽉 쥐고 있는 분야들도 많죠. 4차 산업혁명의 눈이라고 불린다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도 삼성이 세계 1위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텔이 나노 출시를 또 미루며 결국 반도체 제조에 항복 선언을 하는 바람에 삼성전자 주가가 간만에 뛰어올라 동학 개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기도 했는데요. 비록 파운드리 1위인 TSMC와 파운드리에서는 2위인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지만 확대되는 파운드리 시장 속 양강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삼성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파운드리에 올인하는 TSMC를 당장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엄청난 체급을 자랑하는 데다가
종합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에게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미지 센서 분야로 보이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스마트폰 시장 축소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는 더뎌졌지만 이미지 센서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9.7% 성장해 23년에는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니는 이미지 센서 점유율 56.2%를 달성하며 2025년까지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야심을 드러냈으나 결국 올해 2분기 성적표 결과는 42.5%로 오히려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 16.7%에서 올해 2분기 21.7%로 상승한 점유율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삼성은 차세대 고성능, 다기능 이미지 센서 개발을 선도해 소니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작년 8월 업계 최초로 1억 화소의 벽을 깬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시모스 이미지 센서 특허 출원 역시 삼성전자가 전체 출원 건수 중 27.5%로 1위, 소니가 16.3%로 2위, 그 다음이 SK 하이닉스와 TSMC가 뒤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이 소니의 점유율을 이기지 못한 것은 이러한 고성능 차세대 이미지 센서보다 한 단계 낮은 일반형 혹은 보급형 모델의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일전의 결말까지는 여기서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삼성의 차세대 기술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